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팔아치우고 삼성전자만 사는 것인지, 두 기업의 주주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IT 대장주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팬데믹 이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들어서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7월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주식은 팔아치웠습니다. 실적 때문인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두 기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둘 다 증권사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팔아치우고 삼성전자만 사는 것인지, 두 기업의 주주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보신 이 두 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 보고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 크게 4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CE 부분, 이 부분은 딱 보면 가전제품을 만드는 사업부고요. 그 다음에 IM 부문, IM 부문은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 부문입니다. IM이 IT&앤 모바일이에요. 그리고 DS 부문이라고, DS 부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반도체, 그리고 DP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만 부문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2016년에 스피커 오디오 등 이 IT 전문 업체인 하만을 인수했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부 달랑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IT 주식이다 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이익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 다음은 IM 부문. 이 부분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반도체 대표 주식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두 기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부분에서 말이죠. 반도체 종류별로 사업 모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부분을 나타내주는 이미지예요.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하느냐? 맨 처음에 설계를 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로를 바탕으로 제조를 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립, 포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하가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프로세스를 모두 담당하는 업체를 바로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ID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는 팹리스라고 해요. 팹은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팹이 없다, 즉 공장이 없고 설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파운드리, 그리고 조립 포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OSAT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류별로 사업 모델이 나뉘어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 반도체 회사가 전반적으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고 종류도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D램, 낸드 플래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제조, 조립, 포장까지 모두 담당하는 IDM 업체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 비메모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말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로직 IC라고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논리, 연산, 처리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PC에 들어가는 CPU,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그리고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CIS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오디오를 듣는 반도체,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에 뭐 전기밥솥 아니면 전자레인지 등등 여러 가지에 다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IDM 업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담당하기 힘들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팹리스, 파운드리, OSAT 이렇게 각각의 공정마다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이 있지만 비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 모델을 지녔지만 최근에 이 비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이 비메모리 사업 모델에서 특히 어느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은 제조에 특화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이 파운드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기업은 TSMC입니다. 대만 기업인데 여기에서 무려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18.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SMC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300를 소폭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7월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거의 한 $450까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40-50% 급등을 해버렸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분기에 무려 프로핏, 이익이 81%나 급증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죠. 원래는 TSMC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 화웨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화웨이의 물량을 받아서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화웨이는 TSMC의 두 번째 가는 고객이거든요. 첫 번째가 애플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두 번째는 인텔이 최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7나노 공정이 들어간 CPU 제작을 딜레이한다,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즉 더 이상 미세화 공정에서 제조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TSMC한테 좋으냐? 바로 인텔 같은 그런 IDM 회사가 더 이상 나는 생산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파운드리 업체한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파운드리 시장, 비메모리 분야에서 파운드리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사는 이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주가가 양호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인텔이 7나노 공정 생산을 미루면서 그 수혜가 바로 파운드리 업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대 수혜주는 TSMC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분야에서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가 삼성전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AMD가 인텔의 경쟁자인데 AMD는 생산을 TSMC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이 경쟁자의 물량을 생산하는 TSMC에 위탁한 것보다도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물량을 주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감도 서려 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IM 부분, 즉 모바일 스마트폰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제 코비드-19 이슈를 벗어나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여기에 플러스 지금 $1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즉 원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는 별로 안 좋다,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특히나 그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가 돼서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주가 흐름이 더 좋게 나온다. 자, 그 부분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단순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세히 두 기업의 사업 모델을 뜯어보면 보시다시피 이러한 차별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은 TSMC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